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만 도리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졌고요. 그중에 25%는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죠. 또한 공적 자금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 변제율도 전북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 돌파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실태와 대안, 아울러 현실적인 도움을 넘어 이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동네 초밥집을 1년 일했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사장님 최근에 가게를 내놓으셨다고. 그런 거 보면은 물가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많이 힘들구나. 보통 작은 가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가게가 잘 안 되면 바로 폐업하는 거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서도 장사 안 되거나 이제 학생들이 안 오니까 알바 쓰기도 조금 그렇고. 이 자리에서 13년째 하고 있는 장어집입니다. 경기 좋다는 말은 여태까지 못 들어봤겠지만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농업이 자체는 올랐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저도 다 뛰고 나면은 뭐 한 40만 원, 50만 원밖에 못 가져간 경우도 있죠. 정책자금은 이율이 좀 싸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다른 데 빌려 쓴 자금들이 좀 비싸지. 근데 장사가 안 되면 그것도 빚이니까 부담이 되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열의 반절이 아닌 열의 7, 8분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고, 소상공인의 범위를 좀 줄여서 진짜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그 소상공인들이 사회 보장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줘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했는데 코로나 때 했던 모든 대출금에 대한 무이자를 5년, 10년으로 좀 늦춰준다거나, 금융권에서는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국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전북도 지회 임규철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소상공인 팀의 이정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의 최남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전북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체감하는 지금의 현재 지수를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규철 회장님,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를 차고 오셨습니다만, 물론 대표로 이제 방송에 나오셨기 때문에 복장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실제 속내는 양복 입을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죠. 방금 인서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다 시작을 합니다. 예. 영세 가게든 조금 규모가 있는 가게든.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이것은 그렇죠. 뭐 자영업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의 환경은 늘 항상 대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팬데믹이라는 3년 기간 동안 얼마나 벼랑끝으로 내몰려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만 이 기간 동안 모두가 힘들었죠. 국민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국가는 영업 제한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이 결국은 대출금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출을 끼고 장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출의 대출, 그 원금과 이자, 또 다양한 또 경영 위기 속에서 굉장히 빚더미 속에서 버티며 살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소상공인 분들은 그래도 지원금을 통해서 도움이 좀 받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대출금은 또 다른 성격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현실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큰 도움을 좀 받으셨던 건지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 시기에 다양한 정부 정책의 지원금들은 필요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시작점은 됐습니다. 그러나 예. 금액 자체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뭐 한 7천만 원 정도는 쉽게 받을 수가 있었던 돈이 너무나 다들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이었고 예. 아까 인서트에서 나왔다시피 나에게 필요한 금액은 더 많은데 정부에 세주는 또 정책 자금은 거의 3천만 원. 그러다 보니 뭐 집담보로 뭐 아니면 다른 금융권을 찾아서 제2금융권도 찾고 그게 자영업자들의 현실이었죠. 예. 자, 전라북도의 소상공인팀 이정원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팀장님 뭐 그 행정에서 우리도 자영업자들을 만나시고 또 뭐 소비자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이제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일단 어떻게 뭐 통계를 떠나서 행정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떻다고 보세요?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죠. 저희도 뭐 전화로 이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대의 변제율이 최근에 올라간다고 해서 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이제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그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라북도의 어떤 그 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비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호남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4만 1천 개로 전년 대비 2만 개 정도 늘어난 9.2%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 전주가 이제 8만 3천 개로 제일 많았고 순창이 3,077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별 구성비는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서비스업이 이제 60% 정도 되는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이제 전기, 운수, 뭐 통신,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이제 1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사업체가 91.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체 수가 늘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체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최남진 교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폐업하는 사람들, 심지어 대출금을 못 갚아서 폐업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분들 또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곳이 결국엔 이 자영업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는 저는 좀 이제 거시적인 부분하고 예. 일시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시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6.6%고 일본은 9.8%, 독일은 8.4%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9%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우리 경제의 항상 취약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만 따로 놓고 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21.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난 2분기에 19.9%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만 따로 놓고 보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숫자로 봐도 도내 경제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까지 다 하면 도내 경제활동 인구 중에 62%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예. 높습니다. 그 이정호 팀장님
돈의 이제 그 내수라고 하는 경제 순환을 봤을 때 지금 의존도가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자영업자가 대출금이 많아지고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건 우리 돈의 내수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의존도와 빈도가 좀 높게 나오네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희가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예.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많지가 않다 보니 그렇죠. 이제 전라북도민들이 자영업을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 예, 아니, 예. 이제 전라북도민들이 자영업을 쉽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할 수밖에 먼저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100대 기업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북엔 한 곳도 없고요. 1000대 기업 중에 12개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현실이 99%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도 많지만 전북 안에서 구인구직의 미스매칭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곳에 갈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 중장년은 이제 여기서 쉽게라는 것은 자영업이 쉬워서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워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는구나.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규철 회장님, 그러면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회복 그리고 이제 성장 기대가 큰데 정작 이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3년의 시간의 터널을 완전히 나온 게 아니다. 그 터널 속에서 걸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부채라든지 견디기 힘들었던 어려움이 이제서야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더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이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미 누적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이 기간을 회복하는 데는 최하 4년에서 5년 그것도 최하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2, 3년을 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버티고 견딘다고 해도 과거의 3, 4년과 똑같은 시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국가에서 그들이 이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피해 본 거를 손실보상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보상을 해줬지만 그거는 10분의 1도 솔직히 체감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기 침체 또 이러다 보니 전기가스 요금 다 올랐고 그렇죠. 또 한 40% 이상 오른 전기요금 그런 아주 작은 것 경영을 하면서 느끼는 직접비, 간접비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 대부분 지금 금융권 이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자만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건 자체가 대부분 또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되는 현실인데 그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게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우리 이상복 본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하지만 저도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한 7천 정도 저 집사람 앞으로도 한 7천 정도 받았는데 또 버티기 위해서 봄에 7천을 또 받았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거가 다행인 겁니까? 이거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많이 있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신용 등급이 좀 좋아서 이제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래도 거치 후 상환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 거의 이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상환도 안 되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경이 좋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제2금융권 이 다중 채무자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돌려가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제 자체가 폐업 위기 소상공인 돌파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임규철 회장을 통해서 말씀의 보따리를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북 지역 상황을 보니까 폐업 업체 4곳 중에 한 곳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요. 전북의 소상공인 10명 중에 3, 4명이 연매출 2천만 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실감을 조금 더 풀어주셔야 뒤에서 우리 팀장님과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전북 지역에 이게 사업체 수가 계속 실은 통계청 자료라든가 다른 자료를 보면 실은 틀려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는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자영업자 한 26만 정도를 보는데 또 언론에서는 이번에 또 24만 1천여 개로 또 나왔더라고요.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공감하시는 거죠? 그 부분. 그렇죠. 이제 예, 그 예. 부분은 아까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북도 자체가 흔히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구조도 아니고 산업 기반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 예.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생각하는 게 자영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또 몇 달 쉼을 가지면서도 또 준비하는 게 또 자영업 일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중에 약 한 2만 8천 개가 폐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또 신규로 하고 또 넘기고 이게 인수인계 되는 과정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지니까 이제 세무서에서는 폐업이 된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그걸 인수를 해서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보증금이야 월세를 충실히 납부했으면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보증금도 날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이 자영업자들은 또 다르게 인테리어도 하고 또 시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거의 한 2, 3년 사이에 잘못하면 진짜 폐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폐업을 하게 되면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정부 정책자금 받은 건 그 사업자 대출금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 못 갚으면 폐업도 못 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혹시- 폐업을 하면 거의 신용 등급으로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도 재산 보유자는 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이 있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압류가 되고 실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남진 교수님. 어쨌든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초기 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임규철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대출금을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버팁니다만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폐업을 할 때 그 대출금마저도 갚아야만 폐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스란히 어떤 결과들이 이어질 때 바로 이제 이 공적 자금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지표가 바로 이제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신 대위 변제율. 우리 지역이 크게 지금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장 지금 조기 폐업으로 인한 빚이 아니더라도 현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80조 원으로 지난 2019년도에 비해서 50.9%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대출 잔액은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우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와 더불어 최근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주요 각국의 긴축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빚의 규모가 커지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전라북도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98%로 지난 201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는 빚을 갚지 못해 전북 신보가 변제해주는 대위 변제율이 4.9%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폐업 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같은 노란우선 제도 역시 5월 말 기준으로 1,655건, 약 19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나 급증하면서 전라북도의 폐업 규모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전라북도 도민은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폐업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폐업한 분들이 또 새롭게 다시 자영업을 창업하시는 건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어떻게 왜냐하면 계속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 개업률도 12.9%고요. 예. 폐업률도 11.6%로 어. 개업도 많고 폐업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예. 도에서도 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위해서 예. 뭐 이제 지속적으로 뭐 신보에 이제 2차 보전을 연계한 보증 자원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을 8년에 거쳐서 나누어 아하. 갚을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안정적 그 아까 노랑우산 얘기도 이제 네네. 교수님께서 하셨지만 그 부분도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을 추가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원을 하면서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임규철 회장님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 또 저리의 어떤 대출금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겨우겨우 버텨온 분들 가운데에서 또 내지는 버티지 못한 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정호 팀장님이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어떻게 좀 이 대책을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하고 있다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큰 건 돈이겠죠. 예산이죠. 예. 예산이고 돈인데. 근데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것이 실은 국회에는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전라북도 또한 조례를 통해서. 가지고 예. 또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 거기에 좀 뭐 전기요금 내지는 일반 뭐 간접비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뭐 카드 수수료 지원금이든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서 조례 재개정이 되고 조례를 바탕으로 과에서 또 예산도 좀 더 받고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셔서 예. 실질적으로 그냥 일회성이 아닌 해마다 조금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그래도 조금 제일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도나 14개 시군 지자체에 따르는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을 제가 좀 앞장서서 한번 해놨었고 예. 14개 시군의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14개 시군 조례들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에 불과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래요. 조례 개정은 해주셨는데 거기 지금 명확하게 예산이 수반돼 있지는 않아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1년에 한 번 뭐 연합회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한 2천만 원 내주고 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행사를 위한 예산이 아닌 도에서 14개 시군에 좀 분배를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게 말 그대로 도와 14개 시군이 매칭을 해서 예.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서 이제 아마 팀장님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22년 4월 28일에 시행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8일 날 실은 시행이 됐고 21년도에 여기에 관련 예산을 7억인가 8억인가를 실은 도에서 제가 계속 요구해서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게 조례가 아직까지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제가 근 한 1년 반 전에
목소리를 낼 때 전국적으로 12개, 13개의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129곳에서 어이구야. 조례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실은 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김윤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고 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체가 골목상권형 상점가를 만들 수 있는 법률이에요. 지금 전통시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과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 확보를 하면 뭐 전주다, 뭐 30개, 40개, 50개, 14개 시군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전통시장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되고 전라북도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부분을 좀 더 관련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좀 직접적이질 않다 보니까 그러시는 건지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은 예. 저는 전라북도에서 1호로 이거를 만들기를 원해서 2021년도부터 외쳤는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조례가 지금 아직은 전라북도는 안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번 회기에 그럼 예산도 세울 수가 지역상권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기존에도 조례가 없이도 지역 상권에 관한 그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해왔었고요. 예. 이번에 조례도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직 그래요. 그러면 일단 좋은 이번 소식이고 이번 예. 회기에 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제가 실은 한 3주 전에 네. 3주 좀 넘은 것 같네. 의장님실에 별도로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제가 말씀을 했고 여기에서 터놓고 말하십사 해서 우리 선한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고 실은 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네, 한 3주 예. 정도 전에 양경수 의원실에서 그거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저도 다양하게 진짜 필요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가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오지만 아무래도 명절 돌아오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전통시장 쪽에 특히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잖아요. 예. 이 자체가 온누리 상품권도 추후에 가맹점이 다 확보가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조례이니까 우리 팀장님 좀 더 예. 신경 써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좀 들어가셔서 더 살펴보시고 현실적인 지원이 있으실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에 이제 대출받은 그 원리금, 그 원금과 이자 해서 이제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환 유예가 당초 이제 9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을 어쨌든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와서 올 9월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앞으로 10월, 11월 계속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래 전부터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거치 기간도 충분히 주고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해서 9월 6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감은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임규철 회장님. 어차피 이제 그동안 받은 과다한 대출금, 원금, 이자, 상환 어렵죠. 거기다 그 외에 또 다른 뭐 이제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도 있지만 생기를 위해서 먹고 쓰다 보니까 또 생기는 그 외에 나머지 가계부채들도 증가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장은 해줬지만 또 이번에도 당연히 뭐 여야 협의를 통해서 내지는 정부에서라도 연장을 해서 좀 더 길게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한번 연장이 돼서 이번에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계속 그거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 국회 단계에서도 그렇고요. 예.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제 작년에도 상환유예 만료가 될 거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200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예. 그 중고금리의 단기 상품을 장기 저리로 바꿔줄 수 있는 상품을 그때 마련을 했었고요. 예. 현재까지도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품을 좀 많이 상담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네, 말씀하시죠. 네,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도매칭이나 금융권 매칭까지 해서 이제 규모를 계속
마련을 하고 있으니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조남진 교수님, 이제 폐업을 희망하는, 또 뭐 희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폐업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1,7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참 이 부분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가 약 8,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상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폐업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 1,7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폐업을 위해서는 약 1억 원 이상의 빚을 상환해야 된다는 말과 같죠. 예. 즉 소상공인들이 쉽사리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즉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다행히 그 비율이 줄고는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전략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폐업과 동시에 자영업자가 빚더미에 무너지지 않게 재취업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그렇죠.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상황 설명을 좀 쭉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가족분들도 계시겠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전라북도 영역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 지수고 체감 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평균 부채가 8,800이니까 폐업 비용 1,700을 더하면 1억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곳이 바로 전국 신용보증재단인데, 사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복 본부장을 전화 연결해서 더 구체적인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복입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또 갚아야 되는 상황, 더 힘들어질 상황이 많아질 수도 있다,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우리 도민들 가운데, 자영업자 가운데 신용이 낮아지고 또 소득이 낮아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요 그동안의 어떤 상황, 과정,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시겠지만 저희 전북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서 2002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이 말씀 주신 대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은행 대출금 채무에 저희가 신용을 공유하는 신용보증 업무, 또 이러한 신용보증한 기업이 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대신 변제해주는 구상권 업무, 또 기타 노무, 세무,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또 재단의 재정 건전성까지 제고하는 경영 지도 업무, 이게 대표적으로 3대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저희가 2002년도에 설립했는데 벌써 한 20년 지난 성년재단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총 누적으로 보면 저희가 도내에 그 물리적 사업장이었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비활동 기업까지 포함해서 한 26만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5만 8,500개 업체에 한 5조 9천억 정도의 신용보증 지원을 했고요. 예. 올해만 해도 이달 15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6,400억 정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저희가 지난해 실적보다도 초과해서 한 7,800억까지 이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한 해에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저희가 그 설립 근거법에 재단이 허용하는, 법으로 허용하는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인데, 예. 그게
저희가 기본재산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의 15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재산 잔액이 2,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한 2조 한 5, 6천억까지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근데 현재 보증 잔액으로 한 1조 5천억이 채 좀 못 되고 있기 어허. 때문에 운용 배수로 하면 6배수 정도 돼서 앞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할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증을 좀 더 도움을 받아가면서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그 보증을 통한 지원금, 대출금이 그래도 숨통을 트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텐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어떤 것들을 좀 해오셨는지 또 대폭 늘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경영 안정자금, 창업자금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 자금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상품도 있고 또 도와 저희 재단이 함께하는 도자금도 있고 또 예. 14개 도내 14개 시군과 저희가 협업으로 하는 시군 자금도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은 지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더 지원 규모라든가 이거를 확대한 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죠. 예. 이거는 사실은 기왕에는 지자체 단독 재원 출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승수 효과로 지원을 했는데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여기다 매칭을 해서 아하. 일단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죠. 전주시 자금이 예를 들자면 전주시가 36억, 전북은행이 한 44억에서 한 80억 정도의 상생 매칭 출연 재원을 가지고 12.5배의 승수 효과를 발휘를 해서 총 규모가 한 1,200 규모의 자금 지원을 했던 겁니다. 예. 이제 이게 1차로 마무리됐을 건데 너무나 빨리 이게 조기에 마감되다 보니까 2차까지 했는데 시행 첫날 한 2시간 만에 2천여 명이 한꺼번에 이야. 몰려서 당일날 마감이 되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고요.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말씀들 주신 대로 이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불경기 포함해서 고금리 고물가 3중고의 저리 대출 조건 이 저리의 대출 조건이 좋은 자금 수요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 예. 반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제 빠져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그 당시에 버티기 위해서 빌렸던 대출금,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어떻게 정리할까? 또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앞으로 이 대출의 만기가 이제 계속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각 네, 대출의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올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입 변제율 지금도 높은데 더 치솟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적으로도 과거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코로나19 후유증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불경기 등의 복합적인 경영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그 보증부 대출 부실률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경험률을 보면 지원 한 후에 향후 한 2, 3년 이후에 대체로 가장 높은 부실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인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대출 사고 또 대입 변제율이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그 높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언제까지 이렇게 특례보증과 같은 지원 또 대출 지원 이런 것만 할 것인가?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물론 돈이고 현실적이 필요한 게 돈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어떤 또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당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 9월 말로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관계로 뭐 시중에 금융위기설까지 끊이지 않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보다 현재 매출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큰 폭으로 그렇게 확대된 대출금 만기도래 상환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정부에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이 코로나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금리가 높죠, 요즘에. 그래서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의 어떤 금리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안정 추세에 맞춰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일정 부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금융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런 실패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리 보고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예.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 부분 애견했던 부분이었고 과거에 글로벌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난해 도하고 도의 협조를 구했죠. 도의 협조를 구해서 응급구조 119 이른바 대환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기왕에 나갔던 고금리의 대출을 장기의 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위기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뭐 2002년부터 20년 넘게 우리 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곳이고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입 변제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 재정 위기에 대한 걱정도 좀 하게 될 텐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저희 기본 자산이 2,400억이 넘게 조성돼 있고요. 예. 또 운용 배수도 전국 지역재단 평균 운용 배수가 8배수가 넘는데 저희 전북재단 6배수에 그치고 있어서 아직도 일정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근래 이제 올해부터 이 부실률들이 크다 보면 운용 배수는 급격하게 또 따라서 같이 오를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국 17개 지역 신보재단이 있는데 그 신보재단들이 보증한 소상공인 은행 대출을 갚아준 거 이른바 대입변제율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한 3.5%, 지난해 말에 한 1.1%였으니까 예. 이보다 한 불과 반년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재단은 7월 말에 4.2%여서 대구, 경북, 인천에 이어서 한 배네요. 네 번째로 높다고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군산 조선소 GM 그렇죠. 대우와 관련돼서 군산 지역의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바람에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자금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그렇죠. 있는데 그 에디슨 모터스 관련된 부분이 이게 반영이 돼서 좀 높은데 그걸 제외하면 저희 재단은 3.1%로 전국 평균 3.5보다 예. 대입변제율은 낮습니다. 하지만 절대치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존재 이유가 이런 어려움에 계신 분들 유동성 위기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신용보증 여력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또 재정 위기 부분에 대한 저희 재단은 현재 시군과 매칭 출연을 통해 가지고 승수 효과를 배가시키고 보증 재원도 같이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전주시 희망드림 사업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법정 출연료율이 있습니다. 현행 0.04인데 조금 더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끔 현실화시켜서 예. 0.1% 이상으로 상향하면 저희 전북재단만 보면 연간 100억 그렇겠네. 이상
수령금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아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회에서 윤기철 회장 나와 계시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이상복 본부장님과 통화하면서 느낀 점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간 우리 본부장님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일선에서 네네.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 소상공인 팀에 이정화 팀장님 함께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실은 보증수수료 부분이었는데 아하. 이 보증수수료 부분은 재단에서 손댈 수가 없어서 최하 0.8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지금 실은 이런 대출 안 받아봤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은 받아봐야 아는데 저희 자영업자들이 이런 다양한 정책 자금을 받으면서 보증수수료라는 것을 0.8에서 1.2 정도의 보증수를 냅니다. 그게 어떤 보증이든. 예. 그렇죠. 예. 보증재단을 통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1,000만 원에 8만 원이니까 40이죠. 그게 8년이다. 그러면 48에 32. 이게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후에 대출금을 받은 것을 다 갚으면 보증수를 낸 거는 환급은 받지만 통계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리 다 갚고 이게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전라북도에서 보증 수수료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증 수수료까지 말씀을 하실 네. 정도면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 상황이. 이자 지원 확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급하게 필요하면서도 보증 수수료 이게 빠져나가면서 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커요. 0.8%면 전라북도에서 이야, 0.3% 정도라도 뭐한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정책을 한번 발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 도에서 만들어내면 가능하죠, 본부장님? 그러면 네네네. 네네. 지금도 보증 수수료는 이제 저희가 법률상에 최하 0.5에서 2% 사이에서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각 사업자별로 신용 상태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게는 2%까지 부담하시는 분도 오.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특례 보증, 즉 특별히 예외적으로 하는 보증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정 수수료로 해서 0.8% 평균 0.8% 정도 적응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면 때로는 차등해서 받은 것 대비해서 불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로운 분도 계실 건데 저희 재단 나름대로 어쨌든 최소한의 부담을 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게 0.8% 수준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충분히 우리 회장님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또 같이 또 이런 어려운 것들을 헤아리고 해결하는 해안을 찾는데 같이 그 몫을 같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통화 된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 등급이 8등급, 9등급, 10등급들은 돈 500만 원, 1000만 원 못 받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사고율도 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신용 등급자 8등급에 10등급 그분들에 대한 소액 대출이라도 우리 도 팀장과 같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품도 좀 개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본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이상복 사업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역시 사업을 총괄해서 그런지 말씀을 아주 정리를 잘 유연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 돌파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속에서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실제 이제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임규철 회장님의 끝까지 질문하시는 모습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과연 행정에서는 또 어떻게 고민하고 물론 행정에 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고 또 실감하는 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학계에서 또 행정에서 또 실제 소상공인 대표에서 나오셨는데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진 교수님, 예. 예. 최근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최근 경제계에서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긴축 정책으로 높아진 금리가 앞으로 일상금리가 되는 뉴 노멀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관계부처,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저를 포함한 이제 대학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좀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역화폐 예산 삭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데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호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소상공인 팀 도의 행정에서 이정화 팀장님, 행정의 입장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도에서도 2022년 이제 소상공인 분야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9월 조직 개편 시에 기존에 소상공인 팀이 한 개만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걸 분리를 해서 지역 상권 팀까지 해서 이제 두 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임기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나 공제 지원 이거는 시군과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예. 제로페이 지금 페이백 해주는 10% 페이백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홈페이지도 보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에 예.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몇 번이죠? 콜센터 예. 1588-0700 예.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어떤 지원 정책을 어떤 기관에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는 우리 전북만의 센터가 아니고 그렇죠? 전북만의 센터입니다. 센터입니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구축한 그렇군요. 센터입니다. 1588-0700에 문의를 해서 통합적인 고민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철 회장님. 네,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팀장님께서 관련된 주무관님들하고 좋은 정책 발굴 많이 해주시는 게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살아날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 해주시지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나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체감 있게 해줬던 것이 현장 전문가 참여된 청와대 비서관 제도였어요. 전년도 대선 주자에게 그런 다양한 얘기도 했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진짜 현장 전문가들을 좀 참여해서 함께 머리 맞댈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 제정에 관련돼서도 전문위원과 매칭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좀 만들어내자라고 했는데 외치기는 몇 년 동안 외쳤지만 전문위원들 내지는 의회에서 연락이 안 왔다 보니까 참 일단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한데 뭔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나오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는데 그게 또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전국적인 현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 외에도 좀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조용하게 내고 계십니다만 하신 말씀은 또 다 하신 것 같고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행정과 더불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의 최남진 교수,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임규철 회장, 그리고 전라도 소상공인팀의 이정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